강동열 씨 서류에서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좀 받았는데요. 실전 면접에서 강할 수 있으니까 또 기대를 갖고 네, 면접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열 씨 들어오세요. 네, 인사하고 편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빔밥 같은 지원자 강동열입니다.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그런 거 말고요. 준비한 거 말고 그냥 직무 지원 동기 위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원한 직무는 메인터넌스입니다. 메인터넌스는 장비가 항상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유지하고 셋업하는 직무를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해왔으며 그것이 제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1분 PR만 생각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을 때 좀 당황했어요. 이제 지원 동기를 따로 물어보셨으면은 제가 침착하게 잘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1분 PR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부족하게 대답한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보니까요. 네. 그동안 이제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네. 많이 이제 써주셨는데 네. 그 협업이 빛났던 경험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10개 정도 하였는데 네. 학부 시절 저희가 멘토링 시스템이란 걸 운영했습니다. 네. 제가 2학년 시절에 저처럼 1학년 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함께 저는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요. 저는 낮은 실무 능력을 가진 친구들과 이제 업무를 해 나가면서 각자 남은 분담 한 5가지로 나눈 분담했던 역할을 모두에게 다 수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각자 능력에 있어서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못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서로 매일 밤 대화를 하면서 이쪽 회로도가 어렵다면 회로를 읽는 걸 가르쳐주고 실무 능력이 어렵다면 실무 능력이 어려운 걸 가르쳐주는 친구들과 같이 짝을 이루며 매일 밤 같이 샜습니다. 대회에서는 당연히 높은 실력을 갖춘 친구들과 짝을 이룬 팀이 대표로 선정해서 대회를 나갔는데요. 회로도 읽는 것조차 힘든 친구들은 회로를 잘 읽을 수 있었게 되었고 납땜하는 것 어려운 친구들은 납땜을 잘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친구는 어디에서나 있고 못하는 친구는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기억나는 경험입니다. 성과 측면에서는 그러면 너무 더디고 네. 성과물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네,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으면 잘하는 걸 다 부여해서 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로만 봤서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대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자신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친구들과 함께 이제 경험해서 높은 실력을 갖추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 대회를 나가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1등과 같은 성적은 아니지만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팀워크를 잘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저는 경험을 위주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팀워크에서 성과 측면을 얘기를 할 때 목표를 세우고 꼭 잘할 필요는 없지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다 그러면 좋은 성과라고 저는 이제 여겨지는데 동열 씨가 말한 대답에서는 목표는 다 잘해서 출전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팀워크가 빛났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대표 사례라고는 좀 적합하게 이제 여겨지지는 않고요. 서로 힘을 합쳐서 성장을 했다거나 서로에게 도움을 줬다거나 변화를 줬다거나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례로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불어 살아가는 거 공존하는 거면 네. 우리 회사 말고도 일반 네. 사회적 기업도 다 더불어 살아가고 공존하는데 네. 그게 우리 SK하이닉스에 무조건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제가 전작과를 진학하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전자와 반도체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반도체는 저에게 가장 싼 원료인 실리콘을 가지고
높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입니다. 여기 회사에 취직한다면은 평생 믿고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요. 막연한 취업 생각이었지만 SK하이닉스의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 1등, 무조건 1등이 되자라는 가치관보다는 제게 더 어울리는 회사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단점도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다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D램이라는 최고의 이제 매출 효자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D램 다양한 이제 낸드 플래시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도 D램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는 약점이라 생각하는데 요즘에 반도체에 있어서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 SSD라는 메모리입니다. SSD는 이제 하드디스크 매장 시장부터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삼성전자, 인텔이 있는데 그에 비해 좀 낮은 수치인 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SSD 시장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드디스크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에 있던 시게이트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이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하이닉스도 비모리 계열의 이제 높은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고, 제가 하이닉스에 대한 단점을 물어봤던 것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교수님에게 좋은 말만 들어서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만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도로서 하이닉스의 단점이 무엇일지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어떤 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좀 최근에 어떤 앞으로 이슈가 될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제가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입사 동기 SNS를 우연히 들어가 보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동기가 본인이 억울해할 만한 그런 얘기를 다른 막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막 댓글 달리고 그 친구 그런 친구야? 막 이런 지금 상황들이에요. 네. 다른 동료들도 뭐 실망이네 막 이런 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SNS에 이 글을 올린 그 동료, 회사 동료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그 친구와 이제 밥을 산다던가 해서 만나볼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날 피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자주 접촉을 하여 이제 만남의 자리 한번 가져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저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꾸준히 저의 성실함이던가 저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저에게 분명 안 좋은 오해나 그것도 겪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본 친구들은 저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사가 우리 부서가 맨날 야근을 하는데 네. 상사가 우리한테 또 계속 야근시키고 자기는 정시 퇴근을 해. 네. 이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사가 퇴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은 저희가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몇 시까지 퇴근하지 말고 너도 같이 일을 하여라 라고 말했다면은 그렇게 퇴근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저희가 나눠서 분담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자기는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SK그룹 직무적성검사를 보면 대인관계 능력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다 잘 지내는 거예요. 동료도 이해하고 상사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동료한테 기분이 나빠서 한번 따져 묻거나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될 거예요. 협업이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동료와 사이가 틀어진다, 이건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겁니다. 사이가 안 좋은데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쨌든 잘 지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답변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이해를 하겠다, 밥을 먹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럼 상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상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강동열 씨를 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에게는 적극적인 행동력과 친화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영향을 가진 인재여도 선배들과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동하고
어울리면서 제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이는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울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SK 하이닉스에 적합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화력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 같이 입사한 동기가 네,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어려워서 동열 씨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네. 그 동기는 경험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고 네. 동열 씨는 그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동열 씨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 안에.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제 일이 끝난 이후에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게 맡은 업무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다 끝내놓고 이제 도와주는 상황이 된다면 도와주겠는데 만약에 제가 할 것이 있는 상황에서 일과 시간에 알려달라 하면은 단호히 거절할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네.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서요. 동기한테 그럼 한번 거절의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동기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 나 지금 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못 도와줄 것 같아. 내가 한 게 다 끝나면은 도와주던가 할게. 연락할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되는군요. 연락할 때까지. 제가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시간에 이제 따로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고요.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에서의 본인의 의무 역할, 그러니까 갈등이죠, 갈등, 역할 갈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동기로서의 어떤 관계와 상사의 업무 지시를 내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인데 주어진 업무를 먼저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누구나 원하는 답이고요. 그런데 그 동료에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거절을 단호하게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동기와의 어떤 그 대인관계, 친화력 이것들을 계속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안 난다면 업무 시간을 마치고 남아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내가 요령이라도 알려준다든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좀 부드럽고 서운해하지 않게 이런 적절한 거절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감점을 드렸습니다. 여기 취미 특기에 보면 항공모함 조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취미예요, 특기예요? 취미이자 특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드는 거 손으로 조립하는 거 되게 몇 학년? 초등학교라기보다는 유치원 때부터 네. 동네 구멍가게에 있는 이제 로봇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항공모함 조립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시간이 나거나 방학 기간에는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를 만들었어요? 큰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만들었고 3개 정도? 네. 크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한 1m 가량 되는 선박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제일 처음 만들었던 항공모함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저희 큰매형이 지금 이순신호라는 그 모함에서 지금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이순신호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면서 장황한 수식어나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신뢰도에 제가 좀 회의를 갖게 됐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장황한 수식어서 묻지 못하면 생산 이쪽에 뽑히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만들었냐, 제일 먼저 만든 건 뭐냐, 지금까지 몇 개를 만들었냐 이러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아까 해봤는데 진짜 항공모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그걸 믿고 넘어갔습니다. 네, 자소를 보니까 누님이 2명이 계시네요. 네. 이력서에. 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아무래도 뒤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부모님께서 좀 약간 좀 많이 그 케어를 하시거나 네. 좀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어찌 좀 안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제게 되게 막둥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라고 평가를 내리고 넌 좀 애겠구나 그런 선입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라고 있고 지금이 성인 된 이후에도
부모님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늑둥이로서 가지는 책임감은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다 소풍이나 이런 날이 되면 다 오시곤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다른 분들보다 나이가 더 드신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사랑을 주시는 반면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심어주셨고, 저도 그런 부모님을 보면 빨리 이제 직업적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소개 읽어보면 약간 뭐 누님의 어떤 그 조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진로나 네, 이런 것들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네, 좀 의지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본인의 네. 리더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까요? 제가 문과를 졸업했는데요. 문과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제가 수학을 조금 싫어해서 기피를 하여서 이제 문과 쪽으로 선택한 건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조금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공무원이 되기를 되게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제 기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현실적인 수학이 싫어서 기피한 건 맞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것과 달리 저는 속에서는 제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교수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이공계로 진학한 것은 제 속에 있는 이제 열망 같은 것들이 폭발하여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동딸이라든지 외동아들 또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뭐 좀 사랑을 받고 애중지 키웠을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는 면접관들이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좋게 뭐 예쁘게 이렇게 자라왔는데 회사라고 하는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좀 상사들한테 치이기도 하고 또 동료들한테 약간 좀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 많이 깨닫고 있었고 또 부모님께서 많이 늙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왔고, 또 그런 어떤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답변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면접을 기회를 주신 SK하이닉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애정이 깊어졌고 입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말들을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지금은 지원자로서 인사드리지만 나중에는 가족으로서 꼭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빔밥 같은 지원자 강동렬입니다.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SK하이닉스에 적합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사회적 기업도 다 더불어 살아가고 공존하는데 네, 제가 전작과를 진학하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강동열 씨와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자신감도 넘치고 그러니까 말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끝까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그런 자세 면에서는 굉장히 호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가를 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평가요? 네. 그러니까 뭐 한 B뿔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 SK 하이닉스를 무조건 지원했다, 무조건 선택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다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냥 뭐 더불어 살아가는 뭐 그런 SK 하이닉스 뭐 이런 정도밖에 지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대한 아쉬움을 좀 제한다면 나머지는 다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B뿔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점수 네. 주셨네요. 네. 합격이네요. 합격입니다. 네. 삼촌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 A 마이너. A 마이너스. 네. 네. 와, 근래 들어서 최고점이 그런 것 아닐까 같아요. 싶은데요. 네. 그 우려가 다 불식됐죠. 자기소개서에서 그러니까 그 3분 영상 할 때 좀 목소리 톤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 에너지가 떨어져 보였던 거라든가 뭐 그다음 그 뒷부분에
3분 영상하고 자기소개 뒷부분에 막 장황한 얘기하고 최고의 이런 부분이 여기서 안 보였고 네. 점점 가면서 이렇게 점수를 좀 따가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A-. 아, 네. 좋은 점수 주셨습니다. 네. 저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B+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오늘 뭐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본인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의지는 계속 보여줬고 또 대답을 뭐 커뮤니케이션이 뭐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B+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면접 가면 합격할 것 같아요. 네. 네, 동열 씨. 네.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떨리고 음. 이제 제가 가는 모의 면접이라 해가지고 음. 조금은 마음은 나았었는데 네. 질문들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예리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음. 당황해서 음. 좋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합격을 받으셨어요. 네, 네. 동열 씨 취업 준비하시면서 네. 어려웠거나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었다면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무조건 취업하겠다, 무조건 여기 회사로 가겠다라는 문구를 썼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반도체 회사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회사에 적합해서 여기 회사에 제일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방향은 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네. 가겠다. 근데 지금 취업도 어렵고 사실 한 회사만 바라보고 거기만 계속 하는 건 경우는 없거든요. 네. 면접관들도 알아요. 네. 여기 말고 어디 또 지원하셨어요? 뭐 여기 떨어지고 거기 붙는다면 거기 갈 거예요. 뭐 이렇게 네.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여기만 하려고 한다. 이런 거짓말, 뻔한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지원 동기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좋아서 지원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했던 뭐 스마트 윈도우 뭐 네. 아니면 뭐 땡땡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 뭐 예를 들면 그 인터넷에 했던 장비 유지 관리 업무 해본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내가 이 메인터넌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나의 장점을 찾았고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점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네.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원 동기로서는. 조금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됩니다. 쓰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꾸 더불어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너무 더불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무적인 강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게 지원 동기로서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질문 궁금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질문에 있어서 이제 제가 더불어라는가 이제 공동체적인 걸 강조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압박 질문하신 것들이 그런 쪽 위주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은 덜 강조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빈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 직무나 어떤 팀워크, 조직 생활에서 네. 팀워크 참 중요하잖아요. 네. 본인도 잘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도 협업이나 팀워크를 강조를 계속했고, 자기소개를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도 매번 더불어 살아간다. 네. 더불어 살아간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것만 너무 이제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개념이 정말 무엇인지 궁금했고 네.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 정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또 네. 이제 궁금했고요. 다른 역량들도 좀 보여주신다면 그 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좀 더 비중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고요. 네, 면접을 하면서 제가 순간 느꼈던 것들은 다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어떤 분이 먼저? 선생님 먼저 아, 네. 하실까요? 아마 그 오늘 아쉬웠던 건 처음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얘기한 거 못했잖아요. 네. 준비한 거 다 얘기 못했잖아요. 네. 이제 오늘 여기서 많이 떨어봤기 때문에 다른 면접에서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좀 저는 다른 부분들은 다 말씀을 하실 텐데 목소리 톤을 좀만 더 높이고 네. 좀 그랬으면 아까 좀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톤 연습을 좀 네.
아까 3번 PR은 더 낮았는데 네. 이제 톤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뭐 특별히 다른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오빠, 교회 형으로 바꿔야겠네요, 네, 그죠? 교회 형. 교회 교회 형. 형님께서 네 말씀해 저도 주시죠. 뭐 특별하게 뭐 단점을 찾기보다는 가족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네. 따라다니는 질문들이 아마 그 너무 이렇게 귀여움받고 애지중지 키워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앞서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은 본인이 정말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뭔가 의지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솔직한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너무 뭔가 좀 짜여진 각본처럼 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의 그런 어떤 오히려 당황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보이고 진정성 있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하고 면접을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는 들어왔을 때 인사 네. 네,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나가실 때도 인사하시고 퇴장하실 때 네. 너무 끝나서 이미지 관리를 안 하시고 나간 것 같아요. 문을 너무 확 열고 팔을 나가죠? 그쵸 네. 너무 확 이렇게 열고 나간다든지 닫고 나간다든지 아. 마지막까지 그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에 네.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긴장하셔서 그랬을 텐데 손이 이제 주먹을 잘 쥐고 계셨는데 엄지가 계속 말을 하면서 이렇게 긁적긁적 하는 게 보였거든요. 지금도 저 고고. 아 이렇게 지금 네, 하나- 네, 주먹을 그렇게 쥐고 이렇게 주먹을 그쵸. 네, 그 자세로 있으면 안정돼 보이는데 이걸 계속 이제 엄지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말을 할 때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 교수님이,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웃 어른들 할 때는 깨서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표현을 좀 바꿔주시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계속 대인관계 더불어 사는 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 조금 점수를 깎았냐면 동료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겠다. 그 부분. 네, 그러니까 네. 물론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우선이긴 한데 단호하게 그 거절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좀 네. 서운하지 않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합격하셨고요. 네, 남은 면접 준비 잘하셔서 네.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